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었죠. 그리고 스페인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하는 것들이 그다지 국내에 제때 보도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물론 스페인이 영어권도 아니고 해서 언론사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지에 동행한 언론인들도 많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됐고 많이 어긋나서 다 취소되고 그렇게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그 활동은 공적인 것이고 국민에게 이것이 모두 자세히 밝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고쳐야 하고 지금이라도 그 비공개했던 부분은 다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귀국했고 그랬는데 말들이 많았죠. 성과가 없었다. 가서 뭐 했느냐. 뭐 돈이야 엄청나게 썼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온 여러 나라 대표들 그들과 만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혹은 만나서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들에게 이익을 넘겨주고 온 거냐 이렇게 국민들이 좀 따지는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참 많이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죠. 그게 바로 그 무슨 B컷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동포 간담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는 그런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받았다 이런 식의 영상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 동포 간담회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6월 29일에 이것도 동포 만찬 간담회 해서 만찬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합창단도 불렀다 이런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동포 간담회 장이 눈물과 감동으로 뒤범벅이 됐다. 이거 좀 뜻밖이죠.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저 맨숭맨숭한 그 A4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와 눈물과 감동의 뒤범벅을 연출했다. 그 정도로 동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 본국의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동포들과 만나서 이런 장면이 언제 연출이 되는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 한번 거기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모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뭐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오고 정말 그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자기 나라 대통령이 거기에 오게 되면 그러면 마치 뭐 부모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정희 대통령의 사례가 있죠. 독일을 갔을 때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이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얼싸안고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간조선은 딱 그 분위기로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우선 윤석열은 박정희가 아니다. 이거 하고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시절이 아니라는 바로 이 두 가지 점에서 이 상황이 이례적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제 내용을 보면은 그 간담회 때 이제 월간조선 것을 먼저 봅시다. 이 간담회에서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포들과 함께 합창을 하는 그 순간이었다. 특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를 때 지휘자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자 윤석열과 김건희도 눈물을 훔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냉랭하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지휘자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서 어째서 눈물을 흘렸을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똑같은 뉴스가 중앙일보에도 실렸고 모든 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이 지휘자이자 합창단 단장인 사람이 임재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이게 또 밀레니엄도 참 그렇습니다. 밀레니엄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떠오르죠. 이 합창단의 그 명예단장이든가 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때 장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름이 또 그렇게 눈에 띄는데, 이 합창단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했다. 조선 그 월간조선에 따르면 다 같이 불렀다고 했는데 중앙일보는 그냥 합창단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휘를 하던 임재식 단장이 이 이제 통일 노래를 지휘하고 합창단이 노래 부르고 하고 나서 그때 눈물을 흘렸고, 이걸 바라보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보도된 내용입니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번에 스페인에 간 그것은 남북 간의 통일 논의를 하러 간 게 아니죠. 이번에 거기서 어느 누구도 이 남북 간의 통일을 그 직전에 있었던 G7이나 아니면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서나 아무도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지금 그런 분위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과거에 있었던 과거로 회귀한 듯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스페인에 가서 동포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합창단이 불렀고 그 자리에 모인 동포들이 그 노래를 다 같이 불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스페인 동포들은 모두 이북 출신이냐? 그러면 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러면 이 동포 간담회를 한 이유가 혹시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민간에서 통일에 찬성한다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그 내용을 전제로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동포간담회에서 통일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눈물을 흘렸고, 참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우선 임재식 단장은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거기에서 눈물을 흘렸는가? 다른 고향이 생각나고 하는 그런 데서 다른 곡들도 합창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재식이 누군가? 이걸 봐야 하겠죠.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 사람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단장 겸 지휘자인 임재식 씨는 2017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 취임한 때부터가 되겠죠. 평화의 콘서트라는 걸 맡아놓고 노상 한국에 와서 이 공연을 한 사람입니다. 뭐 흰 비둘기 그려놓고 뭐하고 하면서 한복 입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정도까지는 포스터도 굉장히 많고 다 초청받아서 했습니다. 와서 공연을. 그리고 2021년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남북 평화운동가로구나 싶은 말을 했습니다. 2021년에 뉴스 나온 걸 보면 임재식 씨가 개인적으로 나는 북한에 가서 우리 노래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며 남북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말이야. 그런데 평화 콘서트가 뭔지 뻔히 알죠?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공을 들여서 추진했던, 실은 김정은이까지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오게 만들던 이런 사건 중에 전국을 돌면서 지자체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런 그 평화 콘서트를 쭉 했던 그 인물입니다. 이번에 윤석열하고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면서 뭐 김건희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임재식, 그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2017년 8월 한반도의 평화기원 통일을 위한 화음 한민족 합창 축제에 참가했는데, 이게 이제 통일을 위한 한민족 합창 축제라는 것도 결국 같은 겁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8일 평화 콘서트, 이거는 의왕시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지방 여러 곳에 대충 10곳도 넘는 것 같았는데 전국 여러 곳에 이렇게 평화 콘서트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2018년 평화 콘서트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경기도 양주에서 아리랑을 부르며 평화를 기원하는 콘서트를 한다. 이게 다 시 같은 데서 이걸 초청하고 또 이런 홍보 포스터도 내놓고 신문에서도 다 실어주고 그랬었습니다. 2019년 평화 콘서트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있죠. 또 하나는 좀 큰 게 2019년에 그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걸 기념해서 김정은이도 초청하고 크게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못했죠. 그리고는 이때 8.15 행사를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때는 스페인 이 밀레니엄 합창단이 8월 15일 기념 콘서트에 초청을 받아서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것도 천안에서 하는데, 천안 하면은 중요한 그 장소들이 많죠. 독립기념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평화 콘서트를 그 정도로 한 사람이구나 하는 건 이제 알겠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걱정을 다시 하게 되는 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리마연에서 벌써 한 몇 번 했습니다. 통일 대통령 포기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 하고 있는 그거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통일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뉴스위크 연방제 통일 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밖에 나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통일에 집착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무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가서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저런 사람이 통일이 뭐냐 이런 생각도 드는 면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우선 봅시다. 이번에 스페인 가는 그 날짜에 맞춰서 대통령실에서 뉴스위크에 이 연방제 통일 뉴스를 게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운동하는, 결국 문재인을 위해서 문재인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임재식 단장을 불러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그 동포간담회 온 참석자 모두하고 합창을 했다. 이거 그 상황에 안 맞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임재식이 먼저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신호 삼아서 윤석열도 김건희도 눈물을 흘렸다, 훔쳤다. 이것도 참 안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 동포 간담회를 누가 기획했느냐? 어떤 사람들을 불렀고 왜 거기서 임재식이 나오냐? 왜 거기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나오고 다들 눈물 짜고 그 짓들을 했느냐? 이거 누구 시나리오냐? 여기 답을 해야 하겠죠. 게다가 지휘자는 합창단 보고 지휘했을 텐데 그 지휘자가 우는 것을 보고 윤석열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시나리오에 시간 정해놓고 울기로 한 거냐? 상식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느냐 싶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슨 헌법을 고친다든지 통일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게 그대들 그 대통령실 주변에 붙어 있는 그 몇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하는 것을 입으로는 이야기해 봤겠죠. 그 국민의 파워를 지금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론이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들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뉴스위크에 나왔으니까, 그 통일은 일단 3단계를 거쳐서 연방제 통일을 한다. 한 국가의, 나라는 남북이 일단 하나의 국가가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나라가 연방으로 간다. 그 연방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하죠.
연방제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한 나라가 된다. 이걸 국가연합으로 한다는 것은 또 거기에 본인들이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은 설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냥 연방제라는 말로 남북이 하나 된다. 그리고 남과 북은 지방국가로서 그 나라 밑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하여튼 합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윤석열의 통일이라고 밝혀졌는데, 그 뉴스위크에서 현지 시간으로 2022년 6월 28일 그 톰 오코너 기자가 실은 그런 기사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그 평가는 다양하지만 일단 그 북한 전문 기자라는 것만큼은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 그 뉴스위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연합 통일 로드맵을 밝혔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그거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리마연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위크가 6월 28일에 보도를 했는데 국내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죠. 이게 왜 이럴까? 리마연이 최초로 이거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 뉴스위크에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연합식, EU식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은 뽑았는데, 이 유럽연합식 통일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한번 그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때 2018년에 이 연방제 통일의 형태로서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을 유럽연합식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하고 보자 하고 집중 추진을 했던 그게 뉴스도 있고 또 연구 보고서도 있고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식 통일을 윤석열이 지금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 이제 보니까 이 동포간담회며 모든 것들이 기획이 되어 있었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뉴스위크 보도는 우리 국내에 다시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을 하면 바로 6월 28일을 기해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유의할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하고 거기에 김한길 씨를 위원장으로 다시 또 임명을 했습니다.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와 좌파의 통합, 무슨 영남과 호남의 통합 이런 게 아니고 남한과 북한의 통합이다. 이렇게 이 국민통합은 김한길 씨도 이야기했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통일을 위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는 국회대로 남북 국회를 추진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남북 지자체 각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통일의 남북 연합 형태를 각계각층에서 제각기 만들고 있는 3단계 지금에 다가온 순간이다. 이걸 알아야 할 겁니다. 거기에 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통일을 위한 위원회다 하고
이것도 리마연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주로 보수 우파가 될 것이고 민주당도 이런 전개에 좀 깜짝 놀라는 이 과정을 예측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은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죠. 윤석열이 보수 대통령인데 윤석열이 문재인 노릇을 하고 있고, 보면 정말 그런 것도 같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믿고 싶은 마음에 좀 더 기다려 봐야지. 그건 아니겠지. 보수 대통령인데 내가 뽑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뉴스위크에 윤석열의 통일 지금 추진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뉴스 잘 읽어보십시오. 그게 문재인이 했던 2018년에 무리해서라도 일단은 북쪽하고 휴전선을 허물고 길을 뚫어버리고 해서 연결을 하려고 했던 그거를 지금 빠른 속도로 계속하고 있다. 이게 뉴스위크 보도 내용이었죠. 그 리마연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윤석열이 직접 인터뷰한 게 아니다. 또 저거는 누가 다른 목적으로 실어놓은 기사일 거다. 저 기자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뉴스위크 영문 뉴스 나와서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다들 봤죠? 나온 것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없다. 게다가 오피셜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가서 기자 간담회 하면서 문재인의 스페인 합창단 아닙니까? 평화 운동하던 그 사람을 불러서 같이 뜬금없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윤석열, 김건희, 그 지휘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같이 노래하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통일이 코앞에 온 것처럼 그런 행동 아닙니까, 저것도? 그런데 이제 리마연에 반발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북한에 끌려 들어가서 먹히는 것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러지만 정말 그러기로 한다면 반대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어떤 각오를 하고 가든 말든 지금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차는 계속 달려간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는 어수선하고 질서를 계속 깨뜨리고, 그런데 이런 판국에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윤석열을 믿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야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잘해봤자. 그런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계속 나오는 것이 문재인식의 통일을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고, 더구나 김한길을 머리 위에 받쳐놓고 있다.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이렇게 빤히 보이는 일들을 했는데 윤석열은 그럴 리가 없어. 윤석열은 착해야 돼. 윤석열은 친북이어서는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친북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윤석열을 매우 쳐야 되고, 하다 안 되면
감옥에라도 넣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절대 헌법 개정은 안 된다. 이렇게 통일을 하려면 헌법 개정이 가장 급하죠. 아니면 혁명적으로 해치울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헌법 개정 지금 벌써부터 한다고 했지만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 닿는 대로 헌법 개정은 결사반대, 안 되면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절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한다고 하는 지금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각오를 하고 이제는 결전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